네, 특징주 펩트론 한번 볼게요. 펩트론이 이제 이슈가 나왔죠.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나와도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 이슈인지 아니면 일회성, 테마성 이슈로 끝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펩트론의 이슈는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약 치료제 비만약 관련해서 이슈도 같이 묶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시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공시 내용은 이제 어제 나왔죠. 네, 어제 릴리와 장기지수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이슈가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펩트론은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 스마트 데포를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 목적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전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이는 전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선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선스다 등등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일라이 릴리는 많이 아는 회사인데 일라이 릴리와 장기 지속 주사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한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한 가치는 뭐냐, 요걸로 한번 볼게요.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죠. 네, 제약바이오주는 원래 이제 이런 금액을 잘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이 지난해 연간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해 공시일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규모구나. 요 정도는 이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스마트 데포 플랫폼 기술이 뭐냐, 그리고 일라이 릴리아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 이게 뭐냐, 네,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용 보면 일단 펩트론이 무슨 기업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설계와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펩타이드의 합성 기술을 개발 그리고 신물질 발굴을 수행하는 업체다. 그러니까 약효 지속성 의약품의 설계와 제조 기술 개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동사의 주특기를 살린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요건데요. 이달부터 비만약이죠. 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주 1회 주사예요. 주 1회 주사로 체중을 최대 20% 감소시킬 수 있다. 근데 이 주사라는 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개발한다 이런 이슈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주사로 체중 최대 20%를 감소시킬 수 있다. 지금 비만약에서 거의 선두주자는 이 노보노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펩트론이 계약을 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죠. 마운자로, 즉 젯바운드입니다. 위고비보다 어떻게 알려졌어요? 네,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도 비만약 치료제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건데, 요 관련해서 펩트론이 계약을 맺은 건데요. 그럼 뭐가 핵심이냐? 이 비만 치료제 신약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뭐다? 여기 장기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지속형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이제 펩트론의 기술이고 요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장기 지속형이라는 걸 한번 보면 쉽게 말해서 특정 약물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체내에서 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술이에요. 위고비와 이제 젯바운드 같은 경우 보시면 모두 주 1회 투약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위고비도 주 1회, 젯바운드도 이제 주 1회 투약, 주사로 투약이 필요한 품목인데 옛날에는 하루 1회 투약했어요.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주 1회니까 그래도 할만하긴 합니다. 다만 더 가끔 맞으면 좋겠죠. 주사 자주 맞아봤자 주사 자국만 나고 주사 맞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월 1회 투약으로 기존 치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어때요? 당연히 좋겠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기존 품목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플랫폼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고비 같은 경우도 주 1회고 마운자로 젯바운드도 주 1회인데 뭐 2주에 1회 혹은 한 달에 1회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노보노디스크도 일라이 릴리도. 근데 장기 지속형 기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쉽게 안 나요. 그래서 이거 자체적으로 하기 조금 힘든가? 그럼 외부 기술을 좀 도입해 볼까? 라고 해서 도입하는 기술이 바로 이 펩트론의 기술이라는 거죠.
네. 자, 이 펩트론의 그 스마트 대포 체내 분해되는 구슬에 약물을 담아서 일정 농도로 퍼뜨리는 방식의 펩타이드 장기 지속형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제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스마트 대포구나. 효과를 길게 늘려주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가 금이 이제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플러스 인벤티지 랩이라고 써놨잖아요. 인벤티지 랩도 기존의 장기 지속형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IBL 드러그 플로이드라고 플랫폼 기술을 역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자 플랫폼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한 고유의 신약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도 강점입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과 펩트론이 이 장기 지속형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온 이슈는 뭐예요? 결국은 이 장기 지속형 기술을 일라이 릴리와 함께 기술 평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평가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적용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펩트론의 가치는 어마무시해진다, 이렇게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동연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일라이 릴리의 약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 공동연구 이후에 이 지속형 충분히 의미 있다 라고 평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적용하겠죠. 그때부터는 펩트론의 가치는 뭐라고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급등은 일회성이에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봐야 될 이슈예요? 당연히 계속해서 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나중에 확인할 부분은 뭐예요? 공동 개발이니까 요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때 오케이가 되면 이제 일라이 릴리의 비만약 치료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는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지금 갭으로 뜨기도 했고 매물에 대한 부분도 소화가 필요하기는 하고, 요게 궁극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금방 끝나진 않겠죠. 아마 1년 넘게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눌렸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흐름을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진행되는 이제 결과들이 아마 중간에 보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공동 연구라는 게. 그래서 이 공동 연구에 대한 결과들을 보실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나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장기 지속형 이슈가 일단 펩트론에 나왔지만 인벤티지 랩도 요걸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오늘 12% 급등했다가 조금 눌렸는데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종목도 같이 한번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